형이 다 알 거니까. 요거 한 부분은 1대1로 전에 수업했던 거니까 확인하듯이 다시 해야 되겠네. 자, 어쨌든 지금 다 끝났는데. 자, 각시님 달보다는 구준비가 되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했었어. 낙월과 구준비의 의미의 차이. 구준비는 낙월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적극적 태도. 왜냐면 비는 비인데 굳은 날씨 속에 굳은 비. 굳은 비라는 건 잠깐 소나기로 시원하게 쫙 내리고 그치는 비가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 굳은이라는 게 지속성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러면 사랑하는 님과 오래 시간을 보낸다는 거야.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실내에만 있겠어. 잠깐 바깥에 나갈 수도 있고 한데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면 창문에 손만 내밀어도 사랑하는 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가깝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비라는 건 가까운,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걸 의미. 그러니까 낙월은 지는 달이기 때문에 지속성에 있어서도 곧 아예 없어질 거야. 그 달빛이 지속성도 훨씬 떨어지고 거리감도 훨씬 더 있으니까 굳은 비가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이다. 이렇게 두 개. 좋았어. 이렇게 하고 작품이 끝난다. 뒤에 이런 특징 같은 것도 한번 읽어봐주면 좋겠고,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너무 질리고 열받지만 앞에 분석하면서 다루었던 얘기들 전부 다 그냥 정리만 돼 있는 거야. 한번 읽어보면서 복습해주면 되고. 그치.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구절 좀 생각해보면 전격가사라고 볼 수가 있다고. 각시님 다리야 카니와 구준비나 되셔서 하고 사음보 율격 지키고 있고, 뭐 여기서 6글자이기 때문에 3, 4절에 뭐 딱 지키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 사음보 지키고 있으니까 맞고, 그리고 결국 이 작품 전체에서 마지막 엔딩으로 전체 내용을 집약해서 얘기하는 다시 태어난다면 구준비로 태어나는 게 나을 거야 정도의 의미니까 전격가사라고 볼 수 있다. 좋았어. 뒤에는 이런 거 그러면 살짝 수업에서도 좀 누앙사나 삼인곡도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문제를 좀 풀어보자. 문제 중에 좀 어려운 거. 또 아니 외부 주문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 볼까? 22페이지에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이 21번에 자타는 탄식한다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한다.
22페이지 맞죠? 이렇게 세 문제만. 같이 볼까? 그렇지. 좋습니다. 21번 지금 보고 있는 요 세 문제는 너무 스탠다드하고 기본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21번 같은 경우도 모든 시가 작품에서 화자의 심리는 다 중요하겠지. 맨 처음에는 요 A 부분으로 묶어서 얘기하니까 자기 탓하면서 탄식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에 당연히 그리움, 외로움, 안타까움 같은 건 다 발려져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굳이 이렇게 나누자면 초반 부분에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내 탓이야 하면서 자기에 대한 탄식을 하니까 자탄이라는 말이 어울릴 거야. 그리고 뭐 중간 부분에는 되게 두드러지는 게 죽조반 잘 드시나 이 춘한 고열은 잘 쇠시나 이런 얘기들 했으니까 염려가 어울릴 거고 후반 부분 후반에 이제 절망이 안 어울리는 것은 님의 소식을 계속 바라고 있단 말이지. 님의 소식을 바라면서 계속 기다리는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절망이 어울리겠어? 안 어울리지. 그래서 그리움이 더 어울리니까 2번이 답이 되겠지. 근데 산에 갔는데 안개 때문에 볼 수가 없고 그렇게 갔는데 절망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망이면 희망이 제로인 거야. 그러니까 절망, 좌절 또 뭐 있을까? 체념 이런 말들 방금 얘기한 절망, 좌절, 체념 같은 개념어들은 희망 제로야. 아예 다 놔버린 거야. 그러면 그래 내가 산에 가도 구름과 안개가 꽉 차 있어가지고 먼 곳을 볼 수가 없고 물길을 보려고 해도 그냥 빈대만 있고 사공도 없고 나 진짜 마음이 안 좋아. 이게 혹시 절망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A로 묶여져 있는 부분의 뒷 내용이 절망과 좌절 이후에 희망이 없는 상태의 내용이 A 뒷부분에 서술이 돼야 돼. 절망이 혹시 맞다면. 근데 뒤에 보니까 풋잠에 잠깐 들었다는 것 자체가 기다림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꿈속에서 또 만나고, 근데 그건 절망 이후에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보자. 또 마지막 엔딩이 사랑하는 님과의 만남을 아예 포기하고 절망 체념한 것이 아니라 나 죽고 다시 태어나서라도 님 근처에 갈래 라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지. 2번 그리움이 더 좋겠지. 좋았어. 22번은 일편단심 이런 얘기 나오니까 3번이 돼주는 거고, 일편단심은 사랑하는 님에 대한 얘긴데 이 작품은 사실은 임금님에 대한 거니까 잘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임금님한테도 일편단심이라는 말 써. 충분히 써. 그래서 3번. 그럼 하나 해볼까? 한 줄 한 줄 어떤 내용으로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1번은 어떤 내용이야?
도피해서 난 청산이라는 자연 공간 속에 살고 싶다. 그 얘기인 거죠. 좋아. 2번은 어떤 얘기 같아? 자연 친화. 강과 산은 내 집에 들여 놓을 그 방이 부족하니까 걔네는 너무 크니까 내 집 근처에 둘러두고 살 거야. 인 거니까 자연 친화. 그리고 물화일체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고. 4번은 어떤 얘기 같아? 탐관오리들 때문에 힘들다. 오, 좋아. 그건 그치. 뭔가 지식 학습된 내용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 당연히 좋지. 맞아. 나무 구멍이라고 하면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 막 뭐 엄청난 것이 있는 그런 곳간이나 뭐 이런 곳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종 새들이 계속 뭐 먹을 거라도 조금이라도 있는지 쪼아 먹고 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들게 살고 있는 그 평민을 쥐어짜는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가지고 물기를 빼는 것처럼 이런 평민의 고혈을 쥐어짜는 탐관오리들을 황새, 뱀으로 얘기하고 있다. 5번은 뭐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23번은 장애물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 기억부터 리을까지는 전부 장애물 되는 거고, 미음은 다시 태어나고 싶은 님과의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대상.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지. 다음 장 한번 보면 요 24번은 같이 한번 볼 건데 이렇게 요 송미인곡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시상 전개 방식 물어보는 발문이 있으면 100% 대화의 형태. 대화체 중에서도 일방적으로 말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대답을 하고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는 거 바로 떠올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실전 문제로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나오면 빨리 푸는 게 중요할 거야. 빨리 정확하게. 그러면 두 존재가 뭔가 말을 나누는 내용.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5번이 두 존재가 두 등장인물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라서 5번이 답인데 5번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판별하기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1번부터 4번까지가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5번으로 잡아줬으면 되고 그거 말고 우리 이번에 뭐 시조도 들어가고 하니까 내용 한번 방금 문제 주제 뽑아낸 것처럼 요것도 그런 식으로 내용을 한번 빠르게 뽑아보자고. 이런 시조의 형태는 마지막 동장 위주로 봐주면 되겠지. 1번은 어떤 얘기야? 그치. 이별 이후의 그리움, 님에 대한 그리움인 거니까. 결국에 이 시상전개 방식이라는 발문을 제대로 안 봤으면 이 시랑 비슷한 거? 1번이네?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야. 실수하면 안 되고. 2번은 어때? 어떤 내용이야? 살짝 있어. 그리고 소박한 삶에 대한 지향, 소박한 삶의 태도 있어. 맞아. 둘 다 맞아. 틀리지 않아. 좋아. 그러면 이건 어때? 2번 선지. 대화체다 하면 O야 X야? 발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해요. 요거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수능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의 어떤 입장, 기출들을 보면 대화체에 말 건네는 방식이 포함이야. 말 건네는 방식. 그래서 이제 이 말 건네는 방식이라는 구절 자체가 어찌 보면 개념어가 되는 거지. 화자 입장에서 청자를 설정하고 말을 건넨다. 여기서 아이야라고 하인으로 일하는 애를 의미하는 거거든. 아이한테 말을 건네고 있으니까 대화체냐 하면 맞는 말 되는 거야. 근데 대화체 중에 일방적으로 말을 건네는 거고 5번은 두 존재가 말을 주고받는 거라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이번 상황은 뭐냐면 지프로 짠 방석을 나한테 내지 마. 나 낙엽에 앉아도 돼. 불 굳이 켜지 마. 불 따로 괜히 연료 쓰면서 불 켤 필요 없고 어제 졌던 달이 지금 다시 뜨고 있잖아. 달빛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말하는 게 자기 집에서 할 법한 얘기가 아니지. 남의 집에 손님으로 놀러 간 거야. 근데 놀러 갔는데 나한테 자꾸 야, 우리 집에 방석도 없고, 뭐 너한테 지금 불 켜줄 수도 없고, 음식도 집에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냐? 너 좀 집에 그냥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나 괜찮아, 아니야, 방석 없어도 돼. 괜찮아, 아무 음식이나 좀 얘기 좀 하자. 손님 입장에서 대접을 안 해주려는 누군가에게 더 놀다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케이. 3번은 어떤 얘기 같아요? 어떤 얘기일까 이거? 수능적인 느낌. 뭘 수능하는지를 모르겠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희짓는 이 말이 지금 뭐 해석이 안 돼서 더 혼란스러웠을 수 있는데 모르는 말 나오면 그냥 없는 단어라고 생각해도 사실 괜찮아. 전체 맥락이 더 중요하고 꽃이 진다고 새들아 슬퍼하지 마. 그 꽃이 바람에 흩날려서 그런 거니까 꽃의 탓이 아니잖아. 간다고 떠나가고 있는 이 봄을 마음 아프게 밤새다 할 때 새다인 건데 봄을 새면서 봄을 떠나보내면서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겠니 정도의 얘기인 거야. 자연의 흐름에 대한 수능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의 흐름에 대한 수능. 그리고 송순이라는 분이 면왕정가라는 작품 쓰시기도 하고 이런 자연 친화적인 얘기들 많이 하셨으니까. 4번 선지 이 시조 사설 시조는 본 적 있나? 배운 적 있지. 뭔 얘기인지 알지. 두터비가 탐관오리, 백송고리 이 천적 같은 존재잖아. 더 높은 존재. 그래서 두터비 이런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풍자가 이루어진 작품인 거고. 5번 요 작품 나랑 같이 혹시 본 적 없나? 없는 것 같아. 처음 이거 본 적 그러면 다른 수업 때 본 적 있나? 처음 봐. 이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혹시 요번에 시조 들어가고 시조에서도 다른 작품 안 내신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 학교에서? 시조는 뭐 워낙 외부 지원 많이 내시기가 편해서 뭔가 시조세 편에서 뭔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안 나가는 거 근데 아닌가 따로 막 다른 요즘에 안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다른 뭐 송미인곡 하시면서는 다른 작품 안 낼 거야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시조는 딴 작품 이렇게 짤막짤막해서 내시기가 워낙 편해서 이런 작품들 보자고. 이 5번 작품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많이 다루어지는 작품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해. 지나치게 현학적인 태도를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 비판한다. 현학적이라는 건 학문적으로 너무 현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쥐뿔도 모르면서 어려운 말 쓴다는 얘기를 한 단어로 현학적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댁들의 동난지 사세요. 무슨 지라고 하면 묵은지 할 때 쓰는 말처럼 절임이라는 뜻이야. 뭔가를 절임. 그래서 땡땡지, 묵은지, 짠지 하면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김치를 주로 의미하는데 옛날에는 절여서 만든 젓갈류도 다 무슨 지라고 했었어. 동난지가
동난이 옆으로 걷는 개를 한자로 말해서 동난이라 그래. 그래서 결국에 간장게장 얘기하는 거거든. 댁들의 동난지 사세요. 댁들 집집에 제가 파는 이 물건 동난지를 사세요. 장수야, 너 뭐라고 하니? 이 구절에서 댁들의 이거 사세요. 장수야, 너 뭐라고 하니? 에서 두 존재가 말 걸고 대답하는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 옛날에 이제 뭐 조선시대를 생각했을 때 바깥에 시장에 장터에 나와서 물건 파는 존재는 남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래.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야. 이 장수는 남자야. 그러면 젓갈, 간장게장 같은 반찬을 사러 장보러 나오는 존재는 대부분 여인네였을 거란 말이야. 일단 성별이 이렇게 직업적인 것으로 대략 나누어지고. 황후는 뭐 물건이라는 뜻인데 몰라도 돼. 네 물건을 그 무엇이라 외고 있냐? 그래, 얘기 들어보고 살게. 외는다는 외다. 지금도 뭐 외운다 이런 말 하잖아. 말하다 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간장게장이에요 하면 되는데, 외골, 겉에는 뼈, 안에는 육, 안에는 살, 양목, 양눈이 상천에 있고 전행, 후행 하고 있는 소아리가 8쪽입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소아리. 작은 다리가 8쪽. 8쪽이 뭐야? 이렇게 8개. 그 다음에 대알이 큰 다리가 2쪽. 그리고 청장에 쟀습니다. 맑은 장이니까 된장, 고추장보다 말고 맑은 장은 물로 된 간장 얘기하는 거야. 간장에 절인 씹으면 아스슥 소리가 나는 간장게장을 사세요. 해서 쉽게 말하면 될 것을 지나치게 현학적으로 말하는 존재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아니 게장이라고 하면 될 걸 열거법을 쓰고 지나치게 어렵게 말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 해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너무 똑똑한 척을 하니까 이상하니까 해학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우스꽝스러운 거야. 그리고 이제 비판한다고 했으니까 풍자적. 그래서 장수야, 거북하게 말하지 말고 개젖이라고 해라. 그래서 사실 이 사설시조의 원래 의도는 사실 요게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나이 많은 주부가, 이 장사꾼이 주로 이제 젊은 청년, 10대 후반인 청년들이 많았대. 그래서 놀리는 거야. 개젖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발음이 안 좋고 안 좋은 의미로 들릴 수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얘가 말을 못하니까 개젖이라고 말하면 되잖아 하면서 이제 아줌마들끼리 웃으시는, 놀리는 내용이야. 원래 뜻은. 아무튼 그렇다. 자주 나오는 작품이라서 하나 깊게 얘기를 해봤고, 25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요것도 시조라서. 정철님이 쓰신 시조. 근데 내용 삼인국 송민공이랑 똑같아. 내 마음을 베어내어서 별과 달을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먼 장천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별, 달을 걸어두고 고운님 계신 곳에 가서 비춰보리라. 아이디어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지. 여기서는 내 마음은 추상적인데 별, 달은 어쨌든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저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관념이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같은 것도 하나 찾을 수가 있고. 단형은 무슨 말이야? 단형? 짧은 형태다. 그렇지 뭐. 송민곡은 긴데 이건 짧으니까 단형이다. 맞는 말이에요. 2번 서리법. 그러면 서리법 뭐 찾으면 될 것이고, 우리 서리법 당연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태도가 너무 좋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의문형 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서리법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송민곡에 대해서 서리법 물어보면 이렇게 작품 전체에 대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발췌돼서 실린 부분에 대해서 러프하게 물어볼 거라서 서리법은 그냥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워낙 자주 쓰였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안 쓰였으니까 맞는 말이고. 뭐 일단 답이 좀 쉽게 나오지. 사설시조가 아니고 조선 가사문학이니까. 말고 맞는 선지 보죠. 이렇게 우리 조선 가사문학에 대해서도 사음부 율격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맞는 말 되는 거야. 그게 어그러져 있는 구절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전체 사음부냐? 맞는 말이다. 님에 대한 사랑? 그리움과 사랑이 같은 말이냐? 크게 봤을 때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 정도? 이런 거 누앙사 작품 빼고 풀면 되고. 어려울 만한 거. 잠깐만. 송민국 문제가 조금 적었네. 뒤에 뭐 이제 있는 삼인국 문제랑 누앙사 문제는 안 풀어도 되고 송민국 문제도 더 추가로 줄 거니까 일단 이 자료에 있는 정도만 우리 숙제로 풀어주면 되고. 이렇게 20페이지 세 문제만 빠르게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 20쪽. 됐지? 같이 볼게. 일단 뭐 15번 답은 좀 너무 쉽고 5번 선지를 좀 볼게. 이런 거 이제 실전 상황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 두 화자 모두 작가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작가의 심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아니 두 화자 모두? 이게 아니라 중심 화자의 어떤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보조 화자가 있는 건데 을려의 심정을 더 풀어내기 위해서 감녀가 존재하는 건데 이거 틀린 소리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17번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이라는 작품은 작품이 만들어진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한 작품이란 말이지. 내가 임금님에 대해서 이만큼 나는
그리워해. 나 지금 유배 와 있는 이 상황에서 나 임금님에 대해서 나 이만큼이나 나 중앙정치로 복귀하고 싶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중이야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서 요런 얘기 선지로 많이 나올 것이다. 16번은 뭐 한 번씩 한자 성어 문제 있으면 그냥 만날 때마다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한자 성어를 암기한다는 느낌보다는 한자 성어를 암기한다? 약간 그 태도보다는 두 번째, 그럼 한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내가 머리에 집어넣는다? 요거랑도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여기 쓰인 한자 성어에 쓰인 표현들, 그러니까 이 네 글자 자체에 한 글자 한 글자 당연히 의미가 있고 두 글자가 어떤 단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내가 파악할 수 있는 한자 글자들을 조금씩 넓힌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뜻이야 정도로 약간 해석하는 느낌으로 접근해서 문제에서 만나는 것들만 좀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 뭐 한자 성어 문제가 수능에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뭐 경향에도 뭐 꼭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좀 가볍게. 백척, 땡땡척이라고 하면 옛날에 쓰던 측정 단위야.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는 되게 많다, 되게 크다, 되게 넓다, 큰 숫자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100, 1000 혹은 순우리말로는 온이라고 하면 100이고 즈문이라고 하면 1000인데 이런 표현들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과장법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항상. 그러니까 숫자 100, 1000 같은 게 되게 크다를 의미한다고. 그럼 100척이나 되는 그치. 간두하면 두가 머리도 짜고 100척이나 되는 긴 장대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불안하다 정도의 의미인데 100척 정도만 알아주면 되고. 동상이몽, 뭐 TV 프로그램도 있는데 같은 모습을 보고 두 가지의 다른 꿈을 꾼다. 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다. 절치부심. 치아가 잘라질 만큼 이를 뻑뻑 갈면서 뭔가 마음을 다잡는다. 복수하겠어 같은 그런 이를 빡빡 갈 만한 마음을 다잡고 있다. 오매불망 난 너만을 기다려, 뭐 이런 얘기는 지금도 쓰는 말이죠. 컴컴한 중에 뭔가 방법을 모색한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해법을 찾는다 정도가 남중모색의 뜻. 17번 기억은 송강정철을 집어넣어서 그러면은 무슨 관점? 표현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기억은 누구? 작가자실 송강정철. 니은은 임금님과 함께 일하던 그런 임금님이 계신 궁궐이라고 해도 맞고 뭐 중앙정치를 펼치던 공간이라고 해도 맞고, 디귿은 임금님 해주면 되겠지. 어쩌다 보니 송미인공만 했는데 나름대로 좀 중요한 것들 반복적으로 봤으니까 문제 잘 풀면서 복습해주고 또 다음 주에 수업할 건데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